Welcome to my world. Welcome. Built with you in mind. 자, 오늘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지 않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농지를 내가 사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를 사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은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건데 행정소송으로 하게끔 되면 농지증을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팔 때는 경매로 팔지 않고 일반 매매로 팔죠. 그러니까 경매일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은 팔 수가 없으니까 싸게 사도 내가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싸도 팔 수 없는 물건을 사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는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해주는 걸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건을 다시 자세히 보게끔 되면 경매는 농지증을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경매는 농지증을 무조건 다 해줍니다. 왜? 제일 첫 번째 봅시다.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증을 해주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가 먼저 시간에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 등기할 때. 등기 이전할 때. 그러면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도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는 거를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이 필요하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항공사진을 갖다 주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농지를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을 때도 그 사람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증을 발급받은 거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등기 이전을 하려고 할 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서 소송을 하든지 원상복구 조건을 하든지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팔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농지는 아무리 싸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마음이 아니면은 그런 농지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 네. 그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지 된다 말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 건물이 있어도 내가 그대로 또 판단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만 농지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 건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상복구 할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해서 건물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별로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은 마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2019 탄형 550일 논산수의 연무읍 마사님 토지 일괄 매각. 뭐만 매각이?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이 1967년도에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죠? 1억 2,700에 감정하에서 누가 얼마를 주고 샀죠? 6,500 주고 샀죠. 그런데 낙찰을 받았죠. 누가? 어떤 사람이 7,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뭐가 났죠? 불허가 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띄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놓고 다시 경매가 나왔죠. 한 번 더 떨어졌죠. 이번에는 5,2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받았죠. 이번에는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저기 보시게끔 되면 3월 23일 날 낙찰을 받아서 3월 30일 날 변경 신청을 했죠. 그래갖고 뭐야? 허가가 난 게 6월 24일이죠. 약 3개월 24일. 행정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3개월 24일이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지목이 답이죠. 답이죠. 주택 제외죠. 그럼 보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고 여기 뭐야?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네. 여기 보면 22년도에 변경된 걸 있는데 여기 보면 사용 승인일이 언제죠? 196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석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먼저 불허가 났었죠. 불허가 났었죠. 예. 불허가 났었다는 얘기는 그거를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이거를 우리가 나서 농지증을 발급받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걸 내가 받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 없이 그 건물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농지에서는 이러한 농지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팔 때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 경매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못 받는 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그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기가 어려운 것이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농지증 안 해주죠. 그러면 그것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발이 결정된 농지. 개발이 결정된 농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놨다는 얘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공업지역으로 개발했다,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구단위는 어디만큼은 개발한다. 개발해서 지구단위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개발업자가 기반시설로 집어넣으면은 한 등급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답 과선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는 맞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가 전답 과선인 경매가 나왔을 때에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하는 것이 담당자가 조금 아는 담당자는 경매로 나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그대로 경매를 진행하게끔 하는데 조금 잘 모르는 담당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낙찰받으면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토지 이용구역 확인원을 띄워보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으로 돼 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든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5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농사를 안 줘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면읍동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띄러 갔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뭘 주냐면 영농계획서라는 걸 줍니다. 당신이 이 농지를 사서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이 계획서를 낸 걸 보고 실행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해주는 거고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농지취득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심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농사를 안 줘도 되는데 농사를 지은다면 진짜 농사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맞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농지를 농사를 저 사람이 사갖고 농사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를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해주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떤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는 거예요. 불법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담당자가 여기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써서 네가 얘기한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영농계획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농지취득을 해주지만은 경매에서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채권을 회피하는 수단을 쓸 수 있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빚을 졌어요. 빚을 지다 보니까 내 농지를 압류해서 경매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낙찰을 받는 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경매가 시작되자면 얼른 내가 뭐를 지었어? 무허가 건물 하나 지었어. 그러면 담당자가 와서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지었으니까 농사 지어야 못 지어요. 못 지으면 농지취득 안 해주죠. 안 해주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죠. 따라서 경매에서는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취득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원상을 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네 번째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농지취득을 발급해주고, 네 가지죠 지금. 제일 먼저 뭐야? 불법 건축물인데 73년 이전에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증이 없어도 등기 이전이 된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영농여건 분리된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내가 영농계획서를 심사할 필요 없이 그냥 해준다. 세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 시키고 난 다음에 농지증을 해주지만 경매는 그거를 악용을 해서 채무를 회피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라 이렇게 된다니까 경매로 해서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반 가격으로 내가 만들었어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건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 보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하는데 그 사람이 봐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지 않냐, 나 법정지상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료를 난 내면서 그대로 쓰겠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실전 사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안 허물고 버티면 농지법으로 버티는 거지만 건축법으로는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매에서는 농지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농지증 때문에 이거 계약금 뜯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54만 원을 안 낸 사람은 입찰보증금 뜯기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돈 내고 이걸 배우겠어요. 따라서 지금 보면 아까 이것도 나한테 공부 안 한 사람은 불허가를 받고 입찰보증금 띄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를 띄었죠? 6,500만 원이니까 650만 원 띄었죠. 10분의 1만 나한테 줬으면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근데 보면은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뭐냐면은 농지증을 해달라 그랬더니 건축물 관장이 있고 1970년도 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죠. 그런데도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은 농지증 안 해주니까 싸움 주먹을 휘두르러 뭘 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만 골라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다시 팔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낙찰을 받고 연무읍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했죠.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반려 사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은 발급할 수 없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의 내용이 농지로의 복구 등 실현 가능성이 없음. 이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원상복구 조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럼 원상복구 조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 정도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60년대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집은 축사도 있고 축사 증축한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인데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농지증을 안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송이나 뭐 들어든지 하려면은 자기가 방어하는 목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각서를 쓰라고 그래요. 그럼 원상복구 각서 썼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원상복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도 농지법상 농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많이 써먹더라고요. 답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가 뭐죠?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1960년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농지민원 사례집에 보면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 없다는 것을 농림축산식에서 발표한 것이 있죠.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담당자가 이렇게 안 해주고 뻗을 때는 대부분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데 팩트 자료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냐면은 아니 연무읍 논산시에 가면은 감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게끔 하는 것이 감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과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팩트로 잡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91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려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1960년 지어진 거 있죠. 두 개를 가져가서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데 끝까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된다 이런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주강명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일반 강의를 많이 듣고 수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냥 다른 강의 안 듣고 이것만 가서 낙찰을 받아갖고 농지증 안 해주는 분 어떻게 해요? 그래 뭐라 그랬더니 원상복구 각서 쓰면 해준대요. 그러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원상복구 각서 써 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갖고 농지증을 끝까지 안 해주는 거야. 일단은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이내 허가 불허가가 나죠. 그러면 내가 담당자한테 가고 뭐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과에 가서 왜 안 해주냐 해주냐 하게끔 되면 이미 불허가 나고 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불허가가 나지 않게 변경을 시켜놔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을 시키려면 일단 소송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래갖고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보면 매각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를 냈죠? 보면 위 사건과 관련해 최고가 매수인인 주강명은 예정된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다각 같은 사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오니 허가 불허가를 변경해달라는 것은 그냥 신청하면 안 해줍니다. 이유가 있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소송을 했으면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처음에 제가 만약에 내가 직접 낙찰 받았고 내가 농지증 하러 갔는데 안 해주면 내가 그날 바로 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걸 왜 안 해주냐고 감사하고 다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나 안고 얘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변경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서류상으로 변경 여기서 이런 내용을 다 써도 되지만은 제가 가서 해보니까 소장을 내놓고 소장을 냈음으로써 이걸 경난 날짜를 변경시키려고 한 줄만 써놨어도 소장이 첨부되면은 무조건 받아줘요. 근데 첫 창기에는 소송을 할 걸 몰랐기 때문에 이유를 이렇게 잡다하게 달아서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소장이 없으면 아무리 이유를 달았어도 안 해줘요. 소장이 있으면 소송을 냈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일 변경 신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야. 뭐만 첨부하면 돼? 소장만 첨부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소장을 낸 겁니다. 청구 취지.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송구.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더니 안 해주고 반려를 했는데 이거를 반려한 걸 취소하고 농지증을 해줘라 이런 얘기 뜻이죠. 자, 보죠. 우리 이제 보면은 양지상에 걸쳐 아직 미등기나 등기부 등본 업종 건축물 과정이 존비하는 합법적인 건물이 존재하므로 예비적으로 원상복구 계획서도 준비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원상복구 계획서를 원래 제출하지 말고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고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라 불법으로 형질병도는 불법 고침이 있어 농협공에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신청 원상 복구 계획서 내용이 농지의 복구 실현까지 없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지 맞지 않느냐고 주장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 조건 각서를 써놓게끔 하고 원상 복구 신청을 했는데 원상 복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이렇게 이걸 갖고 주장하게끔 되는 거를 이걸 갖고 답변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빼놓고 네가 원상 복구 조건으로 했는데 내가 가서 왔더니 사람이 살고 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원상 복구하느냐, 원상 복구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소결.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 이 몇몇한 1960년에 사용물 승인을 득한 주택 2개 동, 축사 2개 동이 존재하는 바 경제역을 위한 농지로의 원상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 맞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보면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요. 그렇지만은 축사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만은 농사를 짓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지은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필지 중에서 건물이 있는 한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두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지만은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와 축사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 축사를 지은 거는 농지법의 위법사항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고의 행정착오,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야 됩니다. 연무업에서는 이런 실행감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판결을 듣게 하면 얼마든지 농지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1960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가 있으니까 농지법을 어긴 건 아닌데 안 해준다 이런 얘기죠.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잘해주는 공무원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주는 공무원이 잘해주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안 해주는 공무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해주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서 돈을 버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공무원이 우리가 돈을 벌게끔 도와주는 공무원이에요. 순진해갖고는 안 되겠구만. 만약에 이 공무원이 이렇게 하지 않고 농지증 바로 그냥 해준다고 했었으면은 더 높은 가격이 옛날에 경매로 낙찰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마진을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새해 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돈 많이 버는 게 새해 복 맞아요? 제가 보면
복 중에 하나는 제일 좋은 복이 여러분들은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나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인데 좋은 인연이라는 얘기는 뭐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내가 혼자 버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게끔 이렇게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고 몇 억을 벌었는데도 주변 인연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다 뺏겨. 악연을 만나면. 항상 저는 보면 그 좋은 인연을 만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담당자를 만나면 돈을 벌어. 그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백 시행 이전에 농지상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이 사건의 건물 1960년 사용 승인을 득한 합법적인 건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행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축조된 것이 명백합니다. 아니 이건 완전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갖고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답변서를 낸 걸 보시겠습니다. 청구원의 답변. 농지법 시행 이전에 명백한 1960년 상인을 득한 주택 이계동 축사 두 개 등이 존재하는 바 경작을 위한 농지의 원상협의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법 농지에 해당하는 자의 주장에 대해 답변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대장 건축물의 현황 1쪽을 보면 주택 하나, 주택 흑벽돌 세트 22.5, 주택 2, 주택 시멘트 벼락 59, 축사 264, 부축사 15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쪽의 사용단위 표기는 1960년 건축의 변동 확인란과 기재를 보면 주택 25를 제외한 4개동은 1960년에 축사, 1980년 신축가 오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니, 자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도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축사도 있고 뭐 돼 있다고 그랬죠. 주택도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은 국토지휘변에서 발표한 1903년 항공사립범 마산리 일환이 희미하게 보이는 형태인데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 대상에 기록된 흑별 두 책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아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는 항공사진으로 특정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를 항공사진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1973년도에 건물이 있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슨 건축물이라는 얘기야. 근데 항공사진을 보니까 있을 때는 그거는 맞다 틀리다 이게 얘기하는데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거하고 항공사진이 있는 거하고 다르면 어때? 뭔 상관이 있어? 1960년대 이미 건물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것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 항공사진을 보지 있는데 항공사진을 왜 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항공사진이 그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없으면 어떻게 있으면 돼. 항공사진이 없으면 어때. 어차피 농지보다 농지가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돈을 벌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다 얘기하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론만 보시겠습니다. 판결.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반려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농지증 해주라 이런 얘기죠. 여기 판사님을 이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것은 성공을 했어.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농지 취득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단지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상복구 하나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에요. 기본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농지증 낙찰 받았죠. 우리 수상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길래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라. 지목 변경 신청하면 대지로 해줘야 되는데 지적에서 대지로 못 해준다고 그러더래. 그럼 뭘로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잡정지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래. 참 나 보면 야 잡정지로. 아니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건물을 잡정지로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잡정지가 됐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지목이 바뀌게끔 되면 일반 매매로 파는 데는 농지법상 적용받지 않잖아. 아휴, 걔네들하고 그냥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잡정지라고 해달라면 그냥 그거라도 해라 그래라.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공무원이 많을수록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